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오미크론발 쇼크에서 하루 만에 탈출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죠. 다우존스 지수는 0.68% 상승,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32% 상승,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88%나 상승을 하면서 이 전날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 장은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급락했을 때 과감하게 베팅하신 분들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어제 급락장에 못 샀거나 좀 더 떨어지면 담아야지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다소 아쉬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투자의 소신을 가지고 특히 단타나 단기 매매가 아닌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수나 주가의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슈들은 수도 없이 발생을 할 테고요. 주가 역시 출렁이면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지수나 주가의 흐름은 반듯한 직선으로 꾸준히 상승하길 원하는데요. 실제로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도착점은 같지만 그 사이에 다리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궂은 날씨도 만나기도 하죠. 자,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중장기 투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투자를 이어온 사람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과감하게 그 수량을 늘리면서 꾸준히 모아온 사람들은 결국엔 큰 수익을 얻고 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거고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이 오미크론 얘기를 좀 해보자면, WHO는 오미크론의 위험성과 확산 우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오미크론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 바이러스인지는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세밀한 분석 결과는 몇 주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산 속도와 치명률 등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이 증시에는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에 따른 이 경제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고요. 앞으로의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입원율 및 중증 질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 내년 1분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로 기존 전망치보다 2.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간 세계 성장률도 4.2%로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자, 그만큼 신종 변이의 위험성이 크다면 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 종료 시점과 금리 인상 시점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오미크론의 분석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국 증시의 반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 일정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접종을 하고 이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쓴다면 현재로선 이 봉쇄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변이에 대해 우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험성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셧다운이나 락다운 등의 봉쇄 조치는 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해서 살려낸 경제 지표들인데 다시 멈출 수는 없겠죠. 특히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실업률과 고용지표의 상승, 그리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수요가 급증을 했고 공급 병목 현상 등이 생기면서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체됐던 경기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해 보이죠. 자, 어차피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한 단계 더 올라서야지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똑같은 걸 다시 반복을 해야 하니까 말이죠. 자, 물론 아직까지 신종 변이의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안심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모더나와 화이자 등 미국의 백신 업체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한 점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러한 미국 정부의 대응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폭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종 변이의 등장으로 치솟던 유가와 국채 금리까지 떨어진 점도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죠? 자, 우선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시장에서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제 내리고 어제 올랐지만 오늘 또 내려갈지 모릅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방향성을 잡으려고 할 거고요. 잠시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관망을 하더라도 주가가 빠질 때 한없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또 이 상승할 땐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가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겠죠. 각자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종목 선정 잘 하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ETF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종목 선정에 대한 부담감 없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죠. 안정성과 꾸준히 상승을 한다는 건데 개별 종목보다 상승폭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당장 테슬라나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 하락장에서는 방어력이 또 상당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이 변동성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시에 이런 지수 추종 ETF가 좋은 것 같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같은 국내에 상장된 ETF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스닥 미국 테크 탑 10도 있으니까요.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에 집중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유럽 내 최대 생산 거점이 될 독일의 그린하이데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와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죠. 연간 105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독일 기가팩토리까지 가동이 되면서 앞으로 이 테슬라의 생산 능력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원래는 올 7월부터 공장 가동을 계획했었죠. 그런데 환경 파괴를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가동 일정이 몇 차례 연기가 됐는데, 자, 그러다가 드디어 다음 달부터 차량 생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주당 1000대씩 모델 Y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만 대의 이 전기차를 출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장 가동이 안정화되면 2022년 이후로는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생산 능력의 50%가 늘어나는 셈이죠.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최근에 이 차량 가격 인상도 단행을 한 만큼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영업 마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미 마련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에 대한 압박은 덜할 것 같고요. 주가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죠. 게다가 텍사스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 중국 상하이 공장도 확장 계획을 발표했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두 번째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리비안과 루시아 등 이 새로운 전기차 업체의 등장으로 테슬라 입지가 다소 좀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제 생각엔 테슬라의 1강 체제는 당분간 넘어설 수 없는 정말 넘사벽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만큼의 이 생산 능력은 안 되지만 신생 전기차로선 최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죠. 자,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선 세계 최고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이 시가총액으로 풍부한 유동성 자금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은 쉽게 넘어서기 힘들 것 같고요. 테슬라의 이러한 성장은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의 성장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 배터리 분야는 꼭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테슬라에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기업이죠. 중국의 CATL도 현재 독일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독일 현지에서 배터리 생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지 인력 증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CATL은 국내 배터리 3사 대비
약 20%가량 낮은 가격에 LFP 배터리 생산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이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 내수용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안정적으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 자사의 기본형 모델의 저가의 LFP 배터리를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산 시설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한 독일의 생산 라인입니다. 올해 연말에 6개 생산 라인 가동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연 100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80kWh 용량의 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연간 10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계획대로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재 70GWh를 넘어서는 그런 유럽에서의 생산량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독일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시점과 맞아떨어지는 게 제 생각엔 두 회사의 이 밀월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독일에는 테슬라의 신규 팩토리 외에도 폭스바겐, BMW, 벤츠 등 이 글로벌 완성차의 성지와도 같기 때문에 주요한 생산 거점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유럽에서 공장을 가동 중에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 삼성 SDI와 SK온은 헝가리에 각각 생산 중이라서 현지 자동차 생산 거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두 번째 유럽 공장으로 독일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글로벌 배터리 1, 2위의 경쟁이 정말 앞으로도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저 2차전지 배터리 투자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CATL을 비롯한 BYD 등 LFP 배터리를 바탕으로 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있고요.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전지 소재 부품주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을 비롯한 글로벌 2차전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미국에도 LIT라는 티커로 상장이 되어 있죠.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도 있기 때문에 각자 잘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한다고 밝히면서 이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3,700에서 3,350으로 낮췄습니다. 한국의 거시 전망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와 긴축 재정으로 인한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면서 자, 글로벌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에 역풍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건데요. 섬뜩하죠? 역사적으로 이 한국 증시는 미국과 디커플링이 될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도 그렇죠.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 증시는 또다시 3,000 이하의 박스권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미국 장이 좋을 때는 따라가지도 않는데 또 오늘 오후장처럼 미국의 지수 선물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국내 증시는 커플링이 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려버렸죠. 자, 안 좋은 건 또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을 골드만삭스도 우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미국 지수 추종 ETF와 새로운 이 산업의 트렌드가 될 2차전지 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